시작해보자. 자, 128쪽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건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 자,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들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자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확률 변수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 자, 주사위를 던져. 그럼 주사위 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눈은 1, 2, 3, 4, 5, 6이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는 눈이 있을 거고 뭐 사람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았어. 그럼 그 몇 명이 또 확률 변수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 기호로 표현합니다. X, 보통 Y, Z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3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보통 X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이니까 자, 확률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냅니다. 앞에서도 했었죠? P라는 기호가 이제 확률이지. 자, 그 안에 이제 확률 변수가 들어가는 거라서 보통 PX다라고 하면 이제 확률이 되는데 방금 전에도 보면 주사위는 1, 2, 3, 4, 5, 6이 나오니까 보통 확률 변수라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소문자 X다라고 표현하셔서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사위는 1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다라고 써서 확률 얼마가 되죠? 주사위는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6분의 1겠지.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거다. 자, 밑으로 이제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라는 건 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시면. 그걸 첫 번째가 여기서 배울 거고 두 번째 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역시 이건 좀 읽어보도록 하자고.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x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확률 계산은 전부 다 이산 확률이죠.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이렇게 딱 끊어져 있게 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동전을 던진다. 우리가 동전 4개를 던진다. 그럼 우리가 앞면의 개수다라고 하면 앞면의 개수는 뭐가 나올 수 있지? 0, 1, 2, 3, 4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셀 수 있는 것들로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자, 다음 용어는 뭐가 나오냐면 확률 분포라는 확률 분포는 뭐냐? 자, 방금 전에도 보면 주사위를 던졌단 말이야. 주사위는 1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6까지 나올 수 있지. 지금까지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1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1이 나올 확률 얼마죠? 6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분포라는 거 볼 거야. 자, 분포라는 건 뭐냐? 다 조사하겠다는 거야. 전부 체크를 하자는 거야. 전부. 그럼 간단하지. 1, 2, 3, 4, 5, 6이 있는데 나올 확률은 전부 다 얼마가 되지? 6분의 1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6분의 1로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요. 즉 확률 변수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확률 분포라는 건 거기에 어떤 확률들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까지 체크하는 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확률을 좀 잘 보시면 역시 확률 분포도 거기에 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조금은 이제 뭐라 그러지? 그전에 하나만 보이는데 이제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손이 많이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확률 분포를 표현해야 할 겁니다. 자,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것, 특히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129페이지에 보시면 이상한 표 같은 게 하나 있지. 그쵸?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면 그래프도 있는데 그 그래프는 잘 안 나옵니다. 개념을 위해서는 나오는데 학부책에서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지? 3번에 보면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있어. 뭐 책 없지?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식의 형태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확률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사위라는 건 어떻게 되죠?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전부 다 확률이 얼마나 나와? 전부 다 6분의 나오면 세.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px가 x다라고 전부 다 뭐지 확률은? 6분의 1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지금 129쪽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써주셔야 돼요. x가 나올 수 있는 거. 주사위 노는 1부터 어디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9까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1, 2, 3, 4, 5, 6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분포표는 어떻게 돼? 우리가 주사위 눈이라는 게 1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1부터 6까지가 되는 거고, 그때 확률이라는 건 전부 다 6분의 1이 되고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합계를 하나 더 써줍니다. 자, 확률의 모든 합은 당연히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률 하나를 구했는데 이제는 확률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구할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구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 거를 다 구할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1부터 6까지 확률을 전부 다 조사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 방법은 분포표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표 형태를 표현하는 거와 식 형태를 표현하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129쪽에 이제 그 확률 질량 함수 이제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을 한번 보자고.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인데, 뭐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확률 분포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PI라고 나와 있죠? PI라는 건 요 각각의 확률들을 얘기하는 거야. 각각의 확률들은 당연히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겠어요?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지. 그렇죠? 확률이 1보다 클 수는 없고 1보다 작을 수도 없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모든 확률을 다 더해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 확률의 합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니? 언제나 얼마가 돼야 되겠지? 1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확률을 표현할 때 x가 xi에서부터 뭐 x1에서부터 뭐 xn까지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각각의 확률들을 어떻게 주면 되겠지?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2에서부터 5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뭐야?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라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103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익히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내 얼굴 보니까 좋지? 서울은 되게 커 보이는 거 아니야? 아, 보기 싫었는데, 아이씨, 이거 아침부터 불러서. 자, 160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자, 다음 보기에서 이상확률 변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상확률 변수라는 건 이상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의 눈,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을 골라서 사람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 바꾸는 거고 몇 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 변수야.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셀 수 있게 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3명 있잖아. 3명 중에 내가 고를 거야. 몇 명 고를 거야. 근데 뭐 2.3명 이렇게 고르진 않잖아. 1명, 2명, 3명 이렇게 딱딱딱 끊어진 것만 고르잖아요. 그런 것들 이상한 거 같아요. 자, 그럼 기억해. OX 퀴즈에서 20문제 중에 답을 임의로 적을 때 맞힌 문항의 개수. 당연히 이건 뭐가 되겠어? 20문제를 5X로 했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0부터 어디까지만 가능하겠지? 20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는 이상하는 거죠. 자, 니은입니다. 배차 간격이 6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자, 시간은 대표적인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건데요. 연속 확률 변수. 자, 왜 이게 연속 확률 변수냐? 생각을 해보죠. 몇 분 기다린다라고 몇 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간은 흐르잖아. 그렇지? 얘기하는 순간 시간은 흐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출 확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범위로 얘기를 해야 돼. 10분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 지금 배차 시간 6분이니까 1분에서부터 4분까지 기다릴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정확하게 딱딱딱 찍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범위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틀린 거예요. 이것은 자, 15일에 20번을 방문한 사람의 사람 수죠? 그러니까 사람 수 딱 정해져 있잖아. 뭐 0.3명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이걸 겁니다. 자,
빨간색 5개, 파란색 4개가 들어있는 3문절에서 인으로 3개를 걸었는데 나오는 빨간색의 개수. 이것도 뭐 당연히 같겠죠. 빨간색의 개수는 딱딱딱 정해져 있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할 수 있냐 정할 수 없냐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1번 갑니다. 자, 151번인데요. 자, 이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봅니다. 자, 동전을 3개를 던집니다. 자, 동전을 3개를 던지는데 그걸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률 변수를 x라고 쓰시고요. 이때 확률은 x가 스몰 x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동전이 지금 몇 개 있어? 동전이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몇 개? 0개, 1개, 2개,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3개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확률은 1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전이 앞면이 안 나오는 횟수. 자,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독립시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에 3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 8분의 1이 되죠. 전부 다 DD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3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죠?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인데 어차피 2분의 1인 경우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8분의 3이 나올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30의 2분의 1의 3승을 계산해 주시면 8분의 3이 나올 거고, 마지막 건 33의 2분의 1의 3승 계산하시면 8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확률은 그냥 하나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 통계에서는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하자. 자, 162번으로 갑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고 한번 던집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자,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를 계산합니다. 1번입니다. 자, x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지? 주사위를 우리가 몇 개를 던졌어? 한 개에서 2번 던지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각각이 가진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안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처음에 뭐 나와야 돼? 짝수 나와야 되겠지, 그치? 짝수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지. 그 다음도 뭐 나와야 돼? 짝수 나와야 되지 얼마? 2분의 1이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0일 때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홀수가 한 번 나왔어. 어떻게 되겠지? 짝홀? 홀짝 이렇게 있으니까 4분의 1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 건 짝짝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그래서 분포표로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분포표는 위쪽은 x, 밑에는 x가 스몰 x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셔야 돼요. 자,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합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0일 때 확률은 얼마였어? 4분의 1이고, 1일 때 확률은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합은 얼마가 됩니까? 1이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여기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노트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밑에 a 값을 구하라. 자, 보시면 x가 1, 2, 3, 4 합계가 있거든요. 보시면 5분의 1이고 a가 있고 10분의 3이고 10분의 1인데 합이 1이지? 느낌이 오셨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제 10분의 2니까 a에다가 나머지 3개 더하시면 10분의 1이 돼서 a 값은 10분의 4, 그래서 5분의 2가 이제 그렇죠.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1 또는 4의 확률이지? 1일 때 확률이 5분의 1이고 4일 때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보시면 10분의 3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죠. 일단 자, 3번. 자, x가 누구보다 클 확률?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 3하고 그거 4하고 두 개 더하면 되겠지? 10분의 4, 5분의 2다. 어렵지 않지? 기호가 조금 이제 처음 보는 기호들이 나와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론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뭐 더하기 빼기 계산 비율이죠. 자, 131쪽으로 갑시다.
필수예제 일반으로 봅시다. 간단해요. 자, 이번에는 질량함수라고 부르는데 질량함수는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게 k분의 x고 x는 1, 2, 3, 4. 아까는 표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그치? 표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이제 표로 나타냈는데 이번엔 뭐로 줬어? 식으로 줬다는 거지, 그치? 특성상 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로 만들어 봅시다. 표로 만들면 x가 1, 2, 3, 4, 5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써놓습니다. 전체 합계가 있을 거고요. 자, 확률들을 봅시다. p x가 x의 확률이라고 요 x하고 x가 같은 거고요. 거기에 1, 2, 3, 4, 5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 1 들어가면 k분의 1이겠죠. 두 번째 거는 k분의 2, k분의 3, k분의 3, k분의 5가 되겠고 당연히 확률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더해주시면 k분의 얼마? 15가 1이다. k 값은 얼마가 되겠고 1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을까?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14번으로 가죠. 자, 다음 표와 같을 때 A 값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구해주면 되겠어. 밑에 있는 확률들의 합은 1이 된다라고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A제곱과 3분의 1과 3분의 A까지 확률이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계산해 주시고 거고 3을 곱해서 해주시면 3이고 요거 1인데 3이어서 2하면 3A 2는 나겠고 3A A 2, 1 플러스 A 값은 3분의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아마 음수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확률 자체가 음수가 불가능할 거니까 3분의 2가 되실 수 있죠. 자, 165번입니다. 자, K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모두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겠지. 자, 그럼 1부터 7까지가 있으니까 1 곱하기 2분의 K, 2 곱하기 3분의 K, 3 곱하기 4분의 K 쭉 하셔서 맨 마지막에 7이니까 7 곱하기 8분의 K의 값이 얼마가 됩니다. 1이다라고 이제 구하실 거고. 느낌 확 오셨죠? 이거 뭐야 되겠어? 부음분수 하시는 거죠? 뒤에까지 압축되면 1이 될 테니까 K로 싹 다 묶으셔서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계산하셔서 7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1이다라고 볼 수 있고 가운데 값 다 없어지고 K 곱하기 8분의 7이니까 K 값은 7분의 1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필수예제 2번 가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은데요. 누구를 구하라고 나왔지?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실 겁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하셔야 되겠죠. 뭐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니?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a, 3a, 3a, a 다 더하면 8a가 1이니까 a 값은 얼마? 8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게 될 거고 요 a랑 요 a가 같은 거죠.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고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건 x가 지금 0, 1, 2, 3이 있으니까 이렇게 3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모합분 다해주시면 8분의 7이 8분의 7이다 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게 그렇죠? 원래 7a인데 a가 8분의 1이 되니까 자, 132쪽으로 가보면 이쪽에 166번, 167번 역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아마 오늘 숙제는요, 요걸 드렸어요. 오늘 숙제는 요걸 드렸어요. P 166번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확률이 4분의 3이 됩니다. a에서 b를 뺀 거고 a랑 4분의 1과 b까지 더하면 1이니까 a 더하기 1이면 4분의 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확률을 우리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두 개를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와 4분의 1을 더하기 얼마? 4분의 3이 됩니다. a 값은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보시면 값은 4분의 1이다 라고 가지고 a에서 뺀건 4분의 1이다 라고 가지고 되겠습니다.
자, 16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확률 질량함수죠. 식으로 표현해놨는데 질량함수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 x가 0과 1일 때는 k-3분의 x가 확률이고 x가 2, 3, 4일 때는 1분의 kx가 확률이 있는 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럼 일단 이 k 값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 이 k부터 계산하려면 다 넣었을 때 합이 얼마가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0을 먼저 넣어주시면 k가 나올 거고 1을 넣어주시면 k-3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2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6분의 2k 6분의 3k 6분의 4k까지 써서 합이 얼마가 됩니다? 1이 돼야 된다. 이걸 하시면 먼저 이거 다 더해주시면 6분의 9k 그리고 2분의 3k지 여기가 2k 2분의 4k가 되니까 2분의 7k가 나오고 이항하시면 3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k 값은 3분의 4, 5분의 7분의 2 그러니까 26분의 8이 나올 거야. 자, 우리는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2일 때까지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셔야 되는 거고 k-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정리하시면 3분의 7k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3분의 7 곱하기 21분의 8을 계산하시면 3에서 2분의 8 마이너스 여기 쪽 9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나오면 보다 뭐 별건 없으시죠? 근데 이제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확률을 계산하셔서 전부 다 더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흰 공이 4개, 그다음에 검은 공이 3개가 들어가 있어. 자, 주머니에서 인으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우리가 확률 배수 x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세요. P, X가 X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흰 공이 몇 개가 나온다? 흰 공이 X개가 나올 때 확률을 구할까요? 자, 전체는 공이 몇 개가 있지? 4개랑 3개랑 합치면 몇 개가 있어? 7개의 공이 존재하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7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꺼내는 거죠? 2개의 공, 3개 공. 7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꺼내지? 3개의 공을 꺼냅니다. 확률이라는 건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는 73이라고 정의가 될 거고. 자, 흰 공 중에서 몇 개가 나온다 그랬어? 이게 X개 나오는 거죠. 흰 공이 지금 몇 개 있냐? 4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4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고르지? X개를 고르는 거고. 원래 전체 3개를 고르는데 흰 공이 X개 나온다는 얘기는 검은 공은 몇 개 나와야 되겠어? 검은 공은 3-X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검은 공 중에서는 3-X를 뽑는 거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자, 여기다가 쓰셔야 합니다. X가 나올 수 있는 것들 뒤에다가 꼭 써주셔야 돼요. 자, 흰 공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 보시면 1개 나올 수 있고요. 0개 나올 수 있나? 0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0개 나올 수 있죠. 0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고 4개는 불가능하겠죠? 3개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0의 이상이 가능하다. 이거 뒤에 거 안 쓰시면 틀려요. 그렇죠? 질량함수에서 뒤에 거 꼭 쓰셔야 합니다. 확률 분포표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보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식처럼 표현하셔서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시죠. 자, 표가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뭐 그래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프는 잘 나와서 자, 표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px가 x의 확률이다 라고 정하시고 자, x는 0, 1, 2 3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합계가 들어가야 되겠지? 합계는 당연히 얼마? 1이 될 거고요. 자, 각각 이제 확률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73 계산하시면 765, 3이니까 35가 나와요. 35분에 0이고 여기 0이 되면 3개 중에 3개 1개 그 다음에 1개가 되면 35분에 1이라고 계산할 거고 35분에 1 들어가면 41과 32를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하면 12가 됩니다. 자, 42에다가 31 계산하시면 6 곱하기 3을 해서 35분에
시간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35분에 3 넣어서 정리하시면 4시 3에 3시 0에 4가 여기서 표현해주시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누굴 구하라고? 흰 공이 몇 개 이상 나온다? 2개 이상 나와야 되겠지. 2개 이상은 2개하고 3개다. 그래서 이렇게 2개 더해주시면 35분에 22가 완전합니다. 뭐 그래프는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1, 2, 3까지 있는데 35분에 12, 18, 4를 막대기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35분에 1이 하나 있고 35분에 12가 왕창 있고 18이 왕창 있고 4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안 할 거예요. 잘 안 나와요. 구체하지 않습니다. 보통 표 정도입니다. 자, 밑에 있는 168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3명이 되어 있어. 청소당면 몇 명을 뽑을 거야? 2명 뽑을 거야. 자, 여학생의 수를 확률로서 x라고 드립니다. 질량함수를 구하고 표를 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량함수. 자, 확률별로 라지 x가 스몰 x라고 표현하시고요.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7명인데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지? 2명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라는 건 누가 x지? 여학생이 x죠. 우리 여학생 숫자가 되는 거니까 여학생이 몇 명이 있어? 3명 있으니까 3명 중에서 x명을 뽑는 거고 곱하기 남자는 4명 있는데 전체를 우리가 2명 뽑을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몇 명 뽑는 거야? x명 뽑으면 2-x명이죠. 그래서 2-x라고 표현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x가 나올 수 있는 거 순서대로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4명하고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명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0명 나올 수 있지? 1명 나올 수 있고 2명까지 나올 수 있고 2명 이상은 안 나오겠죠? 2를 뽑기로 했는데 3이 나올 수는 없잖아. 자, 표를 또 그려봅시다. 표를 그려봅시다. x가 있고요. x가 x의 확률을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합계는 당연히 1이 되겠지. 7C2는 7, 6, 2니까 21이 돼요. 전부 다 분모가 21이고요. 0, 0 넣으면 4C니까 6이다라고 계산이 되고요. 1이면 31과 4C를 되니까 12. 그 다음에 2를 넣으시면 3이다라고 계산하시면 약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2번입니다. 몇 명 이하? 1명 이하죠. 1명 이하는 0명과 1명이 되는 겁니다. 2개 더해주시면 21분에 18이다라고 계산이 될 거고 7분에 6이 자, 169번으로 갑시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앞에서 했었던 확률하고 사실상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쉬운 거는 어차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얼마큼 맞추느냐가 그렇지? 169번 갑시다. 자, 1, 2, 3, 4, 5가 적혀있는 한 카드가 5장이 들어가 있는 거에서 임으로 2장을 뽑아요. 두 수의 차이를 x라고 합니다. x가 1 또는 3일 확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1대하고 3일대를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모표를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자, p x가 1일 확률로 계산해 봅시다. 일단 전체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2개를 뽑을 겁니다. 일단 5C2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5C2가 되어야 되고 차이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차이가 1인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1, 2, 2, 3, 3, 4, 4, 5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겠죠. 4가지가 있어서 7분의 4가 계산이 되는 거고 x가 3일 확률이겠죠. 역시 여기까지 똑같이 있고 3일 확률은 뭐가 되는 거지? 차이가 3인 거 1, 4랑 2, 5 두 가지가 있겠지. 이거 거꾸로는 안 돼요. 그냥 뽑은 거라서 이걸 보시면 10분의 6, 5분의 3이다. 조금은 쉬었다고 봐줍시다. 자, 134쪽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연습 문제라 그래서 뭐 별건 없고요. 결국 다 계산하는 거예요. 119번입니다. 자, 이상하게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총 5개입니다. 자, 이때 p, x, x가 다한 것 같아요. 자, k 값을 구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일 때 넣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k 플러스 9분의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k 플러스 9분의 1이 될 거고요. 0도 위에 거 넣어야 되는 거니까 k가 될 거고 1은 밑에 넣으셔야 되겠죠? k 플러스 1, 2도 k 플러스 9분의 1가 되고 합이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k 9분의 1이 1이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계산하시면 k 값은 15분의 1이다. 120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0, 1, 3개입니다. 자, 확률이 나와 있죠? 3k 제곱과 k와 k 제곱 플러스 얼마? 2k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합은 얼마가 되지? 1이 돼야 되겠죠. 정리하시면 4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4k k 1, 1 마이너스 플러스 정리하시면 k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은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뭐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절대값 x가 1일 확률이죠. 절대값 x가 1일 하면 x가 1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거니까 1일 때는 3k 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일 때는 k 제곱 플러스 2k 때 뭐 조금 머리를 쓰시면 요거 빼고 나머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에서 저 k 앞에서 4분의 1을 빼주시면 4분의 3이 확률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121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면에 1, 2, 3, 4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를 2번 던집니다. 자, 이거는 2번 던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게 달라져요. 오케이? 자, 합이 x입니다. 자, x가 3에서부터 5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합이 얼마인 거? 합이 3인 거와 합이 4인 거와 합이 5인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는 뭐가 나오지? 2번 던지니까요. 4가지에서 전체 16가지 나와요. 자, 합이 3이었는데 뭐가 되겠지? 1, 2죠. 그렇죠? 근데 누구도 있어? 2일도 있겠지? 왜냐면 이거는 2번 던지는 거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2가지가 될 거고요. 합이 4는 1, 3, 2, 2, 3, 1 세 가지가 될 거고 합이 5는 1, 3, 2, 3, 3, 2, 4, 1 네 가지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6번입니다. ABCD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P, X가 2일 확률은 X가 3일 확률의 몇 배라고 나와있어? 4배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2일 확률이라는 건 A죠? 4일 확률이라는 건 B가 되는 거니까 4B가 되는 거예요. 자, 전부 다 더해주시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계산하시면 4분의 3부터 4분의 1이 될 거고 A가 4B라고 얘기했습니다. 넣어주면 5B는 4분의 1이어서 B 값은 20분의 1이 되고 A 값은 5분의 1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답으로 갑시다. 자, 123번입니다.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은데 x는 1에서부터 8까지가 있습니다.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k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k 값 구할 때 우리 어떻게 됐어? 다 집어넣고 합이 얼마다? 1이다라고 계산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넣어주시면 자, 1 넣어주시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1분의 k 그 다음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k 쭉 계산하셔서 맨 마지막 건 루트 2 플러스 루트 8분의 k 합이 얼마가 됩니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느낌 오셨죠?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 되겠지? 자, 유리화하시면 밑에가 전부 1이 K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곱하셔서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계산하시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4 루트 8까지가 지워지게 될 거고 이거는 3이고 이거는 1이죠? 그래서 2K가 1이니까 K 값입니다. 2분의 1이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지?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지금 1부터 8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 1에서 x가 1일 때의 확률과
2의 확률 두 개를 보여주면 되겠어. 해서 계산하시면 계산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만 이렇게 계산하면 유리하시면 K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였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루트 3 마이너스 1인데 K가 2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 사실상 보면 그냥 다 계산입니다. 그렇죠? 내용 같은 게 없고 그냥 다 계산이야. 자, 124번으로 갑니다. 자, px가 x일 확률은 px입니다. x는 1에서부터 4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p2 마이너스 p1과 p3 마이너스 p2가 p4 마이너스 p3이 전부 다 얼마? 8분의 1인데 p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p들이 뭔지를 다 구해야 되겠지? 그렇죠? 잘 보시면 p2 마이너스 p1이 8분의 1이라는 건 p2가 p1에다가 8분의 1을 더한 겁니다. 역시 p3 마이너스 p2가 8분의 1이라는 건 p3는 p2에다가 8분의 1을 더한 거지 p4는 P3에다가 8분의 1을 더한 거니까 딱 느낌이 P1, P2, P3, P4가 뭐가 되지? 등차수에 됩니다. 이랬을까? 그럼 이제 다 더해갖고 원래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 1이 돼야 되겠죠. 뭐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죠. P1 더하기 8분의 1. 얘는 P1 더하기 8분의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니까 P1에다가 P2에다가 P3에다가 P4까지 더했다는 건 이거 P1까지 더하니까 4P1에 세 개를 더해주시면 8분의 2다 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4P1이 여기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1이다 하시면 되고 P1은 16분의 2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자, 요거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요거 안에 있는 거 부등식입니다. xx 2, 4, 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어디까지? 4 사이지? 2에서부터 4 사이는 딱 누구밖에 없겠어? 3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3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p3이라는 건 아까 p1에서 8분의 1을 더한 거니까 16분의 1에다가 16분의 4에서 16분의 5가 주는 게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35쪽. 자, 이번에는 이상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편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뭐를 했냐면 바로 이제 이상확률 변수가 이제 확률 표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상확률 표가 있어요. x1부터 xn까지 있고 p1부터 pn까지 이제 표현을 해놨어.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리려니까 힘든 거야. 우리가 맨날 그리려니까. 근데 이제 뭐 비교를 좀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도 시험 보면 그때잖아. 이 새끼는 뭐 국어에서부터 우리 이용수가 보잖아. 몇 점 나오고 몇 점 나오고 몇 점 나왔어. 서로 얘기하지. 이 새끼야 네가 잘해 내가 잘해 다 비슷한데 그치? 거기서 거기지. 근데 누구는 어떤 과목은 내가 이기고 어떤 과목은 내가 지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해? 깔끔하게 야 우리 뭐로 따져? 평균으로 치자. 그렇지? 평균으로 치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도 평균이라는 게 인정을 해요. 확률. 자, 다른 말로는 기대값입니다. 이게 왜 기대값일까? 기대값. 영어로 하면 expectation인데요. 기대값. 기대값이라는 게 뭐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지?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거 왜 나오냐면 확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했냐면 도박에서 시작한 거예요. 카지노에서 뭘 던지는데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 아 그렇잖아. 그렇지? 내 돈이 걸려있는데 내 돈 걸려있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내가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대값이 중에서 거기서 시작한 거야. 자, 계산은 간단해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 여기 확률 변수가 있죠? 확률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밑에는 각각에 해당되는 확률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곱해요.
같은 애들끼리 곱해. 그래서 싹 더하면 그게 기대값 평균이라는 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대문자 2라는 걸 씁니다. expectation이라는 거죠. EX라고 표현하고요. 혹은 소문자 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도 M이 뭐에 저거 거기 나와 있거든요. 밑에 보면. 이게 어떤 거에 그 앞글자야. 거기 보시면 민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은 뭐지? 의미하다, 그렇지? 무엇을 뜻하다, 의미하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쭉 내리잖아. 저 밑에 가면 평균이라는 뜻이 안 있어요. 보통 이제 사전 찾으면 위에 것만 하나 찾고, 뭐 조금 좀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 저기까지 찾고, 그렇지? 3개 이하부터는 안 찾잖아, 그렇지? 3개 이하부터는 언제 찾아? 아무래도 해석이 안 돼, 그렇지? 이 말이 안 돼. 그때 찾잖아, 그렇지? 민도 좀 밑으로 가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n 또는 ex라고 표현합니다. 자, 표현 방법은요, x1, p1, x2, p2 이렇게 더해갖고 어디까지 더한다? xn, pn까지 더하게 되는데요. 옆에다가 따로 표현을 하나 해볼까요? 옆에 다른 말 하나 씁시다. 자, 시그마로 더한다는 거, 시그마. 자,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xk와 pk를 곱해갖고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런 거야. 자, 뭐 표시하시고 요거까지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라는 표현입니다. 2. 자, 요 2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요게 확률 변수죠. xk가 확률 변수거든요. 그다음에 pk는 확률이거든요. 2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뭐했다? 시그마 합했다라는 개념을 2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를 더 적혀갈게요.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이게 뭐라고? x제곱의 평균이지. 확률 변수라는 건 잘 생각해봐. 확률 변수라는 건 바꿀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독립시행에서 할 때 이런 거 했었지. 독립시행 기본적으로 n번 중에서 뭐 몇 번이잖아. 몇 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몇 번 이렇게. 근데 그거 뭐로 바꾼 거 있었지? 막 위치로 바꾸고 막 몇 번 가냐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뭐 점수로 바꾸고 있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를 원래 바꿀 수 있어. 확률은 그대로 두고 확률 변수로 바꿀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앞면에다가 앞면에 1점 주고 뒷면에다 0점 주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로 횟수를 점수로 바꿀 수 있다. 확률 변수들도 원래 x였던 게 x제곱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바꾼 거에 대한 뭐를 구하죠? 확률을 구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뭐야? 원래 확률 변수는 x였는데 x제곱으로 바꾼 거에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방금 전에 뭐였지? 2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하고 누구?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서 뭐한다? 시그마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시그마. K는 당연히 1부터 n까지 전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야 되지. 우리가 확률 변수를 x에서 누구로 바꾸니? x제곱으로 바꿔. 확률을 변수를 바꾼다고 확률이 바꿔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몇 번 나오는 걸 점수로 바꿨어. 그러면 요 몇 번과 요 점수는 확률이 다른가? 확률이 어떻게 돼? 같은 거지. 같은 상태에서 확률 변수가 바꾼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똑같이 pk가 그냥 들어가는 거고 요 pk, 요 pk가 똑같은 거고 앞에 게 뭐로 바뀐 거지? 원래는 x가 변수였는데 여기는 뭐로 계산해? x 제곱으로 계산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xk의 제곱이라고 바뀌게 돼. 그러니까 2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곱해서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더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변수와 확률을 곱해갖고 시그마를 했다는 어떤 계산 방법이라는 거야. 오케이? 대신에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을 때는 x를 쓰는 거고 x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는 x 제곱을 갖다 쓴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겠지. ax 플러스 p.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k가 1부터 n까지 pk는 그대로 좀 앞에 것만 axk 플러스 b로 이렇게 바꾸어 계산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저 확률 분포라는 게 숫자 하나로 탁 나오는 거야. 너네들이 국어부터 예를 들어 과학 사회까지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숫자 하나로 탁 나오는 거야. 근데 평균이 혹은 요즘은 평균 말고 또 보수서 등급 많이 쓰잖아, 그렇지? 왜냐면 결국 등급이 이제 몇 등급이야 그러는데 딱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어디쯤 있겠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농담이고. 인생 망한 거 아니야, 그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알겠죠? 얘기하면 전부는 아니야,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하면 좋잖아. 그치? 또 남자들이다 보니까 또 항상 이 남자들의 기본으로 경쟁의 세계 있잖아. 그치? 딱 가면 스캔 나오잖아, 이렇게 딱 학교에 딱 있으면 아, 저 새끼 나보다 못하는 새끼, 잘하는 새끼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치? 다른 새끼한테 가서 좀 잘해주고, 야, 뭐냐, 못하는 새끼한테 좀 무시하고. 이 기본이잖아, 그치? 기본이지? 그러다가 이제 한 전교 1등 가다 나오면 이제 걔네들은 뭐야, 관심 없음, 그치? 내 밑에는 관심 없음,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평균인데요. 다음은 이상확률 변수의 이제 평균 말고요, 다른 게 나옵니다. 자, 바로 분산과 표준변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쓰는 또 이유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반하고 2반을 비교할 거야. 자, 1반 평균 50, 2반 평균 50. 그럼 둘이 어떻게 돼? 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안에 들어봤는데 좀 달라. 2반은 어떻게 돼 있어? 50점짜리면 다 있어. 애들이 죄다 다 50. 그치? 근데 1반을 갔더니 어떻게 돼? 100점 빵점, 100점 빵점, 100점 빵점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떤 반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1반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아, 그렇잖아. 왜 1반을 보면 전교 1등 가라들이 다 모여있는데 대신에 이제 전교 꼴등 가라들도 같이 있어서 이렇게. 그치? 가끔 담임들이 딱 들어와서 얘기하잖아. 이 평균 깎아먹는 새끼로 꺼지라고 막.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 새끼야.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어. 학교 선생님들도 그 반 평균에 따라서 이게 있다고 또 이렇게. 여기 교장 선생님들은 뭐가 있겠어? 학교, 대학교 얼마 누가 어디가 있냐니. 우리 학교 서울대 보냈어. 못 보냈을 것 같아. 이렇게 쭈리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원래 반평균 높일 때는 가장 포인트가 뭐지? 이 앞대 가린 새끼들 점수 올리는 의미가 없어.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새끼 있잖아. 저 병신장한 새끼, 저 새끼 점수를 한 3배를 만들어야 평균이 확 오른다고. 농담입니다. 아,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예전에 국회의원 재산 평균 냈거든. 국회의원 재산 평균 얼마쯤 될 것 같아? 1억? 그때 150억인가 나왔어. 그치?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사람한테 놀란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놀라실 게 아니고요. 평균 넘는 사람이 2명이야. 그러니까 후보자들 중에서 그 국회의원에 나가겠다고 후보를 낸 사람들의 평균을 냈는데 그 평균을 넘는 사람이 2명이야. 2명만 평균을 넘어. 왜? 한 명이 재산이 6조 있어. 한 명이 재산이 6조 있어. 한 명이 재산이 6조 있어. 참고로 그 아저씨는 정몽준이라고 그 정주영 아저씨 아들이야. 그 아저씨가 그 나이 재산이 6조 있어. 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평균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계산.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분산과 표준편차. 분산하고 표준편차는 사실상 거의 다 같아요. 자,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산은 기호로 V라고 씁니다. 자, 영어로 메리어스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가시잖아요. 그럼 전부 다 선생님, 교수님들이 전부 다 저걸로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합니다. 책이 다 원서야. 나중에 딱 가가지고 원서들 어떻게 읽네요.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이과생들이잖아. 그치? 이과 갈 거 아니야. 이과 갈 거에는 걱정할 거 없어. 왜? 시만 보잖아. 너네도 이 책 보면 이거 글 읽어 안 읽어? 안 읽잖아. 그치? 내가 읽어줘야 읽잖아. 안 그러면 시만 보잖아. 그치? 그 의미 없어. 시만 볼 거니까. 건강하게.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뭐가 나왔냐? 여기. V로 계산했는데 2가 나왔지. 아까 2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갖고 시그마 했다는 개념인데 어떤 변수냐? 그냥 x를 쓰는 게 아니고 자, 거기 보시면 뭐죠? x에서 m을 빼서 x에서 m을 뺐다는 게 m이 뭐지? 평균이지. 평균에서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한 거야. 그거를 확률을 곱해갖고 시그마를 해주는 거야. 말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계산해서 다른 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평균의 전체 제곱.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언제 쓰냐? 요게 보통 m이 정수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요거 쓰는 게 편하고요.
m이 만약에 점수가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계산이 편하고 두 개 다 계산이 똑같은 식이야.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분산이라고 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거 기호를 좀 이상하게 씁니다. 이거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수님, 이거 시그마 아닌가요? 느낌이 오죠? 이거 뭐야? 대문자. 소문자. 이거 대문자, 소문자. 이것도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x인데 시그마 x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뭐하니? 제곱하지? 그치? 제곱한 왠지 제곱한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치? 원래 숫자가 아니고 제곱한 같은 느낌이 드니까 루트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뒤에서 계산하는 건 뒤에서 할 거예요. 자, 뒤에서 다시 계산할 겁니다. 자, 136쪽으로 가시면요. 자, 이상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제 ax 플러스 b를 딱 보면 느낌이 와야 됩니다. 뭐지? 변수를 바꾼 겁니다. 원래 그냥 x였던 변수를 ax 플러스 b라는 변수를 바꿔줬죠. 즉, 횟수를 점수로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평균은 어떻게 되냐? 그냥 a의 2x 플러스 b. 이거 공식이에요. a의 2x 플러스 b. 상수는 그냥 나가고 뒤에 있는 혼자 상수는 따로 쓰면 됩니다. 자, 분산도 있어요. 자, 분산은 a제곱의 vx. 뒤에 있는 플러스 b는 의미가 없고요. 앞에 있는 a만 제곱하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예요. 자, 시그마는 원래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건데, 자, 절대값을 치시면 됩니다. 왜 절대값을 치면 여기 음수일 수도 있어요. 시그마라는 거나 분산이라는 건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뒤에 가셔서 어차피 하시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자, 보충한 쓰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쓸 거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개념 원리 익히기를 통해서 실제 뭐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보시면 자, ex가 2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2x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시그마. 뭐지? 평균, 그러니까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시그마는 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0, 3, 6, 9, 확률이 3분의 1과 6분의 1과 3분의 1과 6분의 1.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두 개를 곱해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0이겠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하시면 2분의 1이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시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하시면 2분의 3이 되고, 그걸 전부 다 더하면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2에다가 여기 2가 되고, 거다 평균은 4가 됩니다. 두 번째, 분산을 계산할 겁니다. 분산 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분산 방법은 뭐라고? 2의 x-m의 제곱으로 계산하거나 2x 제곱에서 2x의 전체제곱을 뺍니다. 자, 이걸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지? 2라는 개념은 확률 변수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돼?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현재 여기 확률 변수 x가 0, 3, 2 있잖아. 그쵸? 방금 전에 평균을 얼마로 계산했어? 4로 계산했지, 그치? 점수 나오면 위에 계산이 편하거든요. 그럼 누굴 만들어주는 거야? x-m의 제곱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가 원래 x만 있었는데 그 x를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돼? 0에서 4를 빼서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16이 됐을 거고, 3에서 4를 빼서 제곱했으니까 1이 될 거고요. 6에서 4를 빼서 제곱하니까 4가 될 거고, 9에서 4를 빼서 제곱했으니까 25가 될 거고요. 이해됐을까? 그런다면 어떻게 돼? 이 변수와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근데 요거를 전부 다 6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얘는 6분의 1로 계산하고 얘는 6분의 1로 계산하고 요거는 통분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자, 16하고 2니까 32가 될 거고요. 1과 1이죠? 1이 될 거고요. 4하고 2가 되는 거니까 8이 될 거고요. 25하고 1이니까 25가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여기 42가 계산하시면 36, 26인가? 그치? 66이 되는 거고 뭐가 되니까 11이다. 자, 3번. 자, 시그마 x야. 시그마 x는 뭐라고? 분산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0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뭘 의미하냐? 평균에서 얼마큼 멀리 퍼져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50점만 있는 반과
100점 빵점 100점 빵점 있는 반을 계산해보면 분산은 어디가 더 크게 나오겠어? 100점 빵점 쪽이 더 크게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산이 작으면 고르다라고 합니다. 고르다라는 건 뭐지? 다 고만고만하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으면 분산은 작게 나오는 거야. 많이 안 퍼져 있는 거죠. 평균 근처 애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작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분산이 크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죠? 100점 빵점 100점 빵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은 50점이지만 100점이라든지 0점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애들이 나오면 분산은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을까? 자, 171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171번 같이 한번 해볼까? 자,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확률수 x라고 합니다. 표를 만드세요. 자, x가 0일이죠. t, x가 x의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0이야. 그럼 뒤 넣어야 되는 게 뭐가 되겠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앞뒤 뒤 앞하니까 4분의 2가 될 거고요. 얘는 앞 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뭐 2분의 1로 쓰셔도 되지만 미리 이렇게 계산하세요. 계산 편할 때는 포뮬라 깨기 편하셔서 평균 분산 표준편성을 계산할 겁니다. 평균부터 계산합시다. 자, 2x 어떻게 한다 그랬지? x에 대한 평균이니까 확률 변수 x하고 확률을 곱해서 전부 더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입니까? 여기에 4분의 2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평균은 이렇게. 네. 지금은 좀 찾기 쉽지 않으실 텐데 조금 머리 쓰시면 나중에 센스가 있으시다면 자, 이 관계가 똑같이 0,1,1을 관계 똑같이 확률을 잘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지? 4분의 1, 4분의 2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확률이 어떻게 돼? 대칭됐지? 그러면 평균이 딱 어디가 나올 거다? 1이 나올 거다 라고 예측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확실히 계산 초반에는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분산을 계산할 겁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된다? 2에 지금 식 적어보세요. x-2의 제곱 또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인데 이게 이제 m이에요. 자, 어떻게 나올 때? 요거는 뭐일 때 편하다? 요거는 평균이 정수 넣으면 편해요. 왜냐면은 빼서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평균이 정수가 아니야. 2분의 1이야. 그럼 0에서 2분의 1을 빼면 4분의 1 나오잖아. 그리고 제곱을 하니까 계산이 그지 같아져. 근데 정수는 어떻게 돼? 깔끔하잖아. 어떻게 돼? 자, x-m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x에서 1을 빼서 제곱하시면 1이고요. x에서 x를 빼서 제곱하시면 0이고 1이니까 그 다음 쉽게 나오면 되겠죠. 어떻게 돼? 4분의 1, 0, 1, 1, 0, 1 더해야 되니까 4분의 1이 나오는 거지. 4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시그마 x는 여기다 물주치는 거니까 2분의 1. 이해되셨죠? 다 계산이야.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시면 그 이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시고 이러면요. 그 다음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172번으로 갑시다. 자, 2x가 3입니다. 평균은 3이고 분산은 4예요. 자, 그때 다음에 평균보다 표준편 제곱 구하는 거. 첫 번째 y는 2x 마이너스. 자, 그럼 뭐가 된다고? 2의 y라는 거. 2의 2x 마이너스 1을 계산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안에가 1차식 형태가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입니다. 역시 공식이 있으니까 또 공식대로 쭉 풀어가시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이해해주실 거예요. 그럼 2x가 3이니까 3을 딱 넣고 계산하시면 6 마이너스 에서 평균이 뭐가 된다? 5 곱하기 1입니다. 자, 분산입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된다? 분산은 뒤에 붙어있는 상수는 의미가 없고요. 앞에 있는 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2x가 될 거고 2x가 4였으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자, 시그마 y는 시그마 2x 마이너스 1이고 시그마는 여기를 제곱하는 게 아니고 그냥입니다. 단 음수면 양수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그마 x. 자, 어떻게 돼? 시그마 x는 요거에 루트 치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4 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2를 정리해주시면 4다라고 해주시고 당연히 여기서 루트에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2번은 그냥 바로 갈게요. 자, 2번은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에 2x 플러스 2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여기 이제 3이니까 3 넣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자, 분산은 어떻게 되겠니?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에 제곱하시면 5 곱하기 vx 계산하시면 되겠죠? 36이 될 거고. 시그마 x는 마이너스 3은 양수로 계산한다는 거지? 3 곱하기 시그마 x가 되는 거니까 2 하시면 여기다 2를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통 지금까지 한 거에 비해 계산들이 엄청나게 많아. 자, 173번부터 가보도록 하자. 173번 가보도록 하자.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다시 평균과 분산과 표시 편차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인데 8분의 5를 어차피 통분 좀 해야 되잖아요. 8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8분의 2라고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평균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라는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두 개 곱하시는 거죠. 8분의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첫 번째 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평균입니다. 자, 이제 분산을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자, 분산 계산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공식들을 많이 써보시면 좋아요. 자, 2에다가 x-m의 제곱을 계산하는지 혹은 2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제곱인데 2x라는 건 m으로 쓰셔도 되거든요. m으로 쓰겠습니다. 둘 다 값이 똑같아요. 둘 다 값이 똑같아요. 그냥 편한 계산으로 하는 거야. 편한 계산으로. 편한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미안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보통 평균이 정수 나올 때 계산이 편하고요. m이 정수가 아닐 때는 밑에 계산이 편합니다. 자, 왜냐면 요거 이제 x-m의 제곱을 계산하는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2분의 1이가 뭐 나와?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곱하면 분수가 나와서 계산이 좀 무지 같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뭐로 계산하자? 밑에 거로 계산하자. 자, 그럼 2x의 제곱이잖아. 자, 2x의 제곱이라는 뭐라고? x제곱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확률을 곱해서 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되지?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x가 i 0, 1이었으니까 x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되겠죠? 1, 0, 1로 바뀌게 되는 거고 전체 8분에다가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0, 1이 될 거고 조심할 게 평균의 제곱을 한번 빼야 합니다. 평균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 가시면 4분의 1을 빼셔야 될 거죠. 이거 정리하시면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나오는 거고 4분의 3에서 4분의 1 뺐으니까 4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 나와서 곱하시죠. 시그마 x는 붙으시면 되겠죠? 네.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y는 뭐라고? 4x-3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평균은 뭐라고? 4에 2x 마이너스 3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자, 분산은 뭐가 되겠어? 앞에 거 곱하기에 제곱하시면 되죠. 16 곱하기 vx 계산하시면 되고 아까 vx 2분의 1이었으니까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4 곱하기 시그마 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로 뒤에 4로 곱해서 2분의 1.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39쪽에는 필수에서 4번. 자, 필수에서 4번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A부터 구해야 되겠죠. 전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5분의 1이라면 10분의 1이고 10분의 3이고 5가 10분의 1이고 10분의 2가 되겠죠. 그렇게 더하면 4 이렇게 더하면 3이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되겠어요? 10분의 2분의 하겠지? 6이고 3이니까 10분의 1 5고 3이니까 A는 뭐가 돼? 10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5분의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을 계산하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1, 0, 1, 2, 4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평균부터 보여야 되겠지? 자, 평균 계산합시다. 자, 2x는 10분의 마이너스 2, 0, 2, 2, 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10분의 8이어서 5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잘못한 것 같은데. 8이고. 그죠? 8이고. 자, 1. 자, 그럼 이제 vx 계산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자, 2에다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인데 평균이 1이니까 이 계산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누굴 만든다? x 마이너스 m의 제곱을 일단 변수를 만들어준다.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서 제곱하니까 4, 1, 0, 1, 9 이렇게 됐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에다가 확률에다가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8이고 3이고 0이고 1이고 18이 되겠어. 11, 12, 30이 될 테니까 표준 편차가 분산 얼마? 3이고 표준 편차는 뭐가 되거나 표준 상자 얘기 쓸까? 얘기 있어? 어떻게 나오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4, 1, 0, 9. 이거? 이거? x-m의 제곱 m이 지금 얼마야? 1 이게 x들이잖아. 그죠? 1을 빼서 뭐하라고? 제곱하라. 자, 174번, 175번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면 오늘 대충 시간 마무리될 거 아니야. 174번입니다. 자, 평균이 5일 때 분산을 구하시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8분의 1, 8분의 2가 되고 A가 되고 8분의 1이 되고 B가 되지. A하고 B를 더한 건 8분의 5겠죠. 평균이 5라고 했어요. 1, 2, 4, 8이 되니까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다 더하시면 되겠죠. 8분의 일단 2하고 4를 더하시고 2A하고 8B를 더해주시면 그 값이 뭐가 될까요?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8B는 이거 계산하시면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되고 2항에서 계산하시면 4분의 20이 되니까 4분의 17이다라고 정도가 됩니다. 자, 위에 거에서 보기 합시다. 2A 플러스 1을 곱하시면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여기 빼서 정리하시면 6B는 4분의 12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어주면 2가 되겠지? 이것은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죠. 따지고 보면 4분의 8이지? 8분의 4죠? 4이 8분의 5가 되니까 8분의 1과 8분의 4다. 자, 분산 구하라고 나와있죠? 응? A가 8분의 1 아니? 8분의 4니까 8분의 4니까 8분의 5가 나와야 되잖아. 8분의 9이 여기 있지. 자, 분산 계산합시다. 자, 평균이 뭐 나왔어? 평균이 정수 나왔죠? 그죠? 아니, 그럼 빼서 제곱하면 좋겠지? 여기를 x-m의 제곱을 일단 변수로 만들어주고 1에서 5를 빼서 제곱해 주시면 16이 됩니다. 2에서 5를 빼서 제곱해 주시면 9가 될 겁니다. 4에서 5를 빼서 1이고 9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 밑에 있는 애들하고 싹 다 더해주시면 분산이에요. 8분의 32, 9, 1, 36, 12고 18이 되는 거니까 8분의 78이 되고 4분의 39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우리 175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확률변수 x의 확률분표, 모름표가 같고 평균이 2분의 1일 때 표준편차를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4분의 1, 4분의 1, p까지 더하면 1이니까 p 값은 4분의 2겠죠. 자, 평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4분의 1을 통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k 다음 건 0이고요. 그 다음에 k가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2k 2분의 1이 될 거고요. 4분의 1k가 2분의 1이니까 k 값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을 표준편차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2가 되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가 되니까 평균이 아까 얼마가 나온 거였죠? 2분의 1이었지? 그러니까 분산 계산할 때 누가 편하다? 분산 계산할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m제곱으로 계산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x제곱이니까 누굴 만들어야 돼? x제곱을 변수로 만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0, 2가 되는 거니까 4, 0, 4가 이제 계산될 거고
그거랑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한다. 4분의 4 더하기 8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은 4분의 1이 될 테니까 4분의 11이 분산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11이 분명히 시그마 x가 계산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연습을 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이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